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달성한 결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나고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명은 테디입니다. 저희 팀명 앞에 T는 10, 10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인원이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개요, 개발 프로세스, 저희 10명이 공들여 만든 제품 시연, 각각의 개인 작업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이상훈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담당하였습니다. 중후반부터 클라이언트 작업이 바빠 박장훈님께 서버 프로젝트 작업 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UI UX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훈, 우정훈, 이재림, 이재승, 조승훈 총 5분이 담당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훈, 박장훈, 윤상근, 이성용, 이영준, 황영찬 총 6분이 담당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메인 디자인을 이재림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각종 이펙트, 애니메이션 작업과 관련하여 윤상근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 이상훈은 각 디자인 요소들의 위치를 예쁘게 재조정, 재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운드의 경우 박장훈님께서 각종 사운드 믹싱을 통해 이펙트 효과음, 애니메이션에 어울리는 사운드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이제 C++ 대신 러스트, 고, C#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자료는 수출 통관 자료이며 이 자료를 보면 10대 수출 품목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기의 두 축 중 하나인 반도체 품목이 많이 내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정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과정입니다. 자동차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침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서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로 우리는 C++의 계보를 이어 더욱 강화된 러스트를 기반으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출이 중요한 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입하는 나라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이번 프로젝트의 러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협업이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에서 먹히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려면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력서 다크 패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부트캠프나 국비 과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함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았지만 지금은 정말 실력자가 아니라면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 경향이 생겼고 오히려 구조조정하는 분위기가 매우 큽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주제는 프로덕션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KC 인증이나 각종 인증, 전자파 인증,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세이피티 등으로 AGL 등급 등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매우 많고 여기에 소요해야 되는 시간이 매우 많다는 것이 프로덕션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로 위의 사항들을 따르면서 어느 정도 프로덕션을 달성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보자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며 나름대로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고민하였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카를라를 사용한 자율주행 관련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여 러스트를 서버로 사용하여 하스스톤과 같은 게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프로젝트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굉장히 친한 토스테크리드 형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능, 문법에 대해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것보다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까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퍼레이션까지 해보는 작업은 현역 개발자들도 온전히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 경험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GitHub 저장소인 리드미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방금 했던 내용들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며 멋진 결과물을 만들려면 결국 애자일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하나의 단발성 프로젝트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점점 더 잘 굴러가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앞서 이야기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DDD와 TDD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해 통과하도록 만든 이후에 리팩토링을 하여 코드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화 유닛, 전설 유닛, 영웅 유닛, 언커먼, 일반 등의 카드를 구성하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자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카드를 적으면서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옆에 보시면은 애자일 보드나 카드 인벤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제 각 도메인을 좀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작업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저희가 테이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카드를 가지고 밸런스 테스트를 하고 게임의 재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플레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맨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리스트들을 테이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것들을 정리하여 칠판에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스택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파이썬과 오픈젤을 사용하여 화면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보여줬고요. 또한 이제 보시면은 TK-인터와 SQL 알케미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B와 액세스해야 되는 경우에 SQL 알케미를 써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DB를 사용할 때는 백엔드, 러스트에서 사용하는 디젤을 사용하여 접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엔드 쪽에서는 러스트와 토키오, 그리고 카고, IPC, 바이크립트, 소켓이 보이는데요. 토키오의 경우에는 비동기 프레임워크로 러스트를 기반으로 어싱크한 서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요. 카고는 패키지 관리자, 디젤은 DB 접속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외에 소켓 통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업 툴 콜라보레이션으로는 Git 데스크톱, Git 크라켄, 노션, 슬랙, 그리고 원격 접속을 지원하는 게더타운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툴로는 파이참과 러스트 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로 D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MySQL, 세션 관리를 위한 레디스, 그리고 이 레디스를 도커 위에 올려서 인프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짤은 워라벨 게나조라라는 짤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댄 페냐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워라벨 챙기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빡세게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멋지게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리고 주말도 반납하고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짤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박장훈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서버팀 박장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행했던 프로세스는 애자일 프로세스입니다. 애자일 프로세스란 최상위 아젠다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 개발, 테스트, 리뷰 등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을 통해 프로덕트의 레벨을 향상시켜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저희 개발 과정에서 이를 적용해 본 결과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주기적으로 스크럼을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최상의 아젠다를 결정하고 현재 파악되는 이슈 사항들 그리고 투두 리스트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1주차 당시에는 서버 기준으로 20개의 백로그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주차에 들어서자 이제 작업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70여 개의 백로그가 작성이 되고 던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로그의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에는 최상의 아젠다를 작성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로직이 속한 도메인은 상단에 도메인란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백로그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프라이오리티에 정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백로그가 리팩토링이 필요한 백로그라면 리팩토링 대상, 그리고 리팩토링 대상에 대한 작업이라면 리팩토링 작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백로그에 대한 처리가 되었다면 done 처리, 아직 하고 있다면 in progress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로그에 대한 최상의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Success Criteria, 즉 세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지를 작성한 뒤에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만약 참고해야 될 문헌들이 있다면 리뷰 쪽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UI 서버 또 통합 프로젝트 과정에서 다양한 문서들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태그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유사시에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 유무를 체크하는 것을 진행해야 됐었고 만약에 자주 업데이트가 있는 문서들이라면 전문가를 배정하여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 레코드 앤 핸들링입니다. UI와 서버 각각 백로그에서 이슈를 체크하는 란들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슈를 체크한 뒤에 이슈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매우 급함, 보통, 급하지 않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의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보여지는 이슈의 예시 같은 경우는 마이카드 프레임에서 마이카드 프레임과 마이덱 프레임이 서로 분리되어 동작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때 티키 인터를 활용하여 만든 루트 윈도우와 관련한 질문이 생겨서 이슈를 발행하게 되었고 이슈 프라이오리티는 보통으로 체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너에다가 작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서 다음 PPT에 보여지는 화면처럼 굉장히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자체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러스트 같은 다소 생소한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작성하다가 왜 안 돌아가는지 어떤 점이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업데이트하여 공유하고 빠르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배너 안에서 댓글을 통해 토론을 하는 상황도 존재하였고 이 댓글을 통해 토론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리뷰 타겟에 대한 그 오피니언을 추가하여 보다 빠른 이슈 핸들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깃 커밋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깃 커밋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고 그 규칙대로 백로그 태그를 달고 이름과 어떤 작업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시하여서 커밋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면 이런 커밋들이 올라간 시간대가 오전 12시 49분, 오전 1시 2분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한 것 역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UI, 서버 각각 정말 많은 도메인들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출되었는데요. 사진으로 표현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진으로 보여지지 않는 도메인의 개수를 총 합치게 되면 UI에서는 150개, 서버에서는 68개의 도메인이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들은 UI와 서버에서 각각 다른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현해야 되는 요소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DDD를 달성할 수 있는 EFR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버에서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컨트롤러, 서비스, 핸들러, 엔티티, 레포지토리 이렇게 도메인을 구성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TD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UI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려야 되는 요소들이 제대로 안 그려지는 코드들을 커밋할 시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 서버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지 않는 로직에 대한 코드를 커밋할 시에 서버가 가동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UI와 서버 모두 TDD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메인에 병합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UI와 서버를 합쳐서 총 25만 줄의 코드가 작성되었고 2,000건 이상의 커밋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결과물은 결국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빠르게 능동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만들어낸 프로덕션을 테스트해 보신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모습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